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을 짚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는 춘천 MBC 시사 프로그램 여기 이슈 강원의 백승호입니다. 한반도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동구 서저 지형입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강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고 한강 수계에는 많은 댐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댐과 함께 살아온 우리 강원 지역에선 수자원과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수많은 피해를 감내해왔는데요. 희생에 비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들이 예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강원의 희생이 예견되는 상황이 닥쳐서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희생은 강원이 하고 혜택은 수도권이 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원의 댐과 관련된 이슈들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슈 강원에서 거침없는 입담으로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 주시는 분들이죠. 먼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과 인권위원을 역임한 강대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유정배 더불어민주당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지역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두 분과 함께 이번 이슈의 당사자이기도 한 두 군수님들 모셨습니다. 서흥원 양구 군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양구 군수 서흥원입니다. 그리고 최문순 화천 군수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드렸습니다. 화천군수 최문순입니다. 지독한 폭염으로 여느 해보다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 군수님들께서는 남들이 여름 휴가를 갈 때 그 손님들을 지역에서 이제 맞으시잖아요. 오히려 더 바쁘셨을 텐데 좀 어떠신가요? 지난 금년 8월 1일서부터 4일까지 화천 도마도 축제가 열렸습니다. 예년보다도 상당히 성황리에 개최됐고요. 지난달 30일에 개최한 우리 산천어 페스티벌이 페스티벌 파크골프 대회가 내달 9월 6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준비라든지 또 지역을 찾아오신 손님들 맞기 위해서 휴가는 잠시 밀어놓고 좀 여유가 있을 때 좀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당면 현안에 좀 많이 매진하고 있습니다. 예, 또 바쁘게 좀 지내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서흥원 양구 군수님 좀 어떻게 좀 지내고 계세요? 네, 올해는 또 유난히 또 장마 기간이 길었고 또 끝나자마자 또 연일 폭염에 우리 국민들의 안전 또 양구를 방문하신 분들의 정말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현장에서 잘 대책을 좀 강구하고 있고요. 또 이번 달 8월 30일부터 개최되는 배꼽 축제 준비에 좀 여념이 없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오셔서 배꼽 축제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양구에서 또 이제 배꼽 축제를 좀 준비하고 계시네요. 네네. 요즘 같은 이제 무더운 날씨에 시원한 이슈만 들었으면 좋겠는데 날씨보다 더 뜨거운 이슈가 생겨서 자꾸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슈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관련 영상 한 편 보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국가 전략산업으로 인한 신규 물 수요는 추가적인 물 그릇 확보 없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북한 내금강에서 시작된 물줄기 가운데 하나인 양구 수입천입니다. 계획된 저수용량은 1억 톤, 이번 댐 건설 후보지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양구군은 고방산 인근 9만 9천 제곱미터의 농지와 방산면 송연 1위 주택 수십 가구가 물에 잠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어 있는 이 시점에 댐 건설은 지역의 전력 기반을 흔드는 것으로 화천군 동촌리와 구만리에 걸쳐 있는 화천댐입니다. 용수 공급 없이 수력 발전만 하는 발전 전용댐입니다. 그런데 최근 환경부가 화천댐의 물을 하루 60만 톤씩 빼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 주민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댐 건설로 마을이 물에 잠기고 주변 지역 개발이 제한되는 피해는 떠안고 혜택은 수도권 주민들이 누리는 일방적 희생이란 겁니다.
무조건 물만 갖다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천 국민들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피해보고 안전에도 걱정되고 아니 물 빼라, 물 빼고 그곳에다 집 짓고 농사 짓고 살겠으니. 네, 앞서 이제 보신 영상에서 보셨듯이 환경부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화천댐의 물을 사용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화천댐은 사실 용수공구 없이 수력 발전만 하는 발전 전용댐이거든요. 이런 화천댐의 물을 하루 60만 톤씩 빼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하겠다는 건데 유정배 위원장님, 이 발표가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 지역 소멸이 진행되고 있는 우리 화천 지역의 그 지역을 말살시키는 정책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요. 저는 오히려 그 정부가 지금 용인에다가 용인 300만 평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제 조성하는 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그 국제사회 대응의 일환으로 소위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이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죠. 신재생 에너지로 100% 생산된 그 제품이 아니면 뭐 반도체건 또는 뭐 2차 전지건 모든 상품이 이 그 미국이나 유럽의 그 신무역 장벽을 넘을 수가 없는 상태고 그게 2030년이 되면 현실화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용인 지역에 그 물도 없고 또 신재생 에너지 공급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정부가 300만 평에 이르는 그런 반도체 산단을 설치한다. 이거는 굉장히 그 지금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 화천은 보면은 부지 있죠. 이제 국방부가 이제 그 국방개혁 2.0에 의해서 놀고 있는 군부대 땅이 지금 뭐 숱합니다. 부지 있죠. 물 풍부하죠. 또 수력 에너지는 이 그 아리백을 충당하는 신재생 에너지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굳이 용인이라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반도체 클러스터의 메인을 거기에 설치한다 하더라도 화천 지역의 부지와 물과 전기를 잘 써서 이런 이제 신국제 무역 장벽을 돌파할 수 있는 화천만의 고유의 뭐 반도체건 뭐 또는 2차 전지건 간에 그 국가 전략 산업 단지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이 정부가 그 우리 그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그 국민 경제를 어떻게 끌고 갈 생각을 갖고 있는지 심각하게 좀 고민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지역 말살 정책이다 이런 말까지 좀 나왔는데 군수님, 화천군하고 이제 그 화천댐 물 공급 좀 협의가 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화천댐에 어떠한 면적의 피해를 보고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로 들어가는 물에 대해서 우리 공식적인 의견을 좀 여쭤보러 이해를 느껴서 제가 판례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걸 좀 잘 좀 비춰주시고요. 화천댐이 수몰된 지역이 면적이 19.9 평방킬로미터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한 600만 평 정도 돼요. 이 600만 평이라는 것은 여의도의 면적의 6.8배 정도가 수몰되어 있습니다. 수몰되어 있다 보니 거기에 대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하지 못하는 그 손해라는 그 표현을 하겠습니다만 여기가 54년부터 22년도까지 한 3조 2,600억 정도 돼요. 1년간 480억 원 정도가 우리 지역에 손해본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이거는 한데 그러면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1944년도 화천댐이 준공되면서부터 발생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1년에 480억 원의 손해보는 화천 국민들은 그냥 이런 한 푼의 얘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경기도 근교에 있는 모시에 500조 원이 투자되는 반도체 산업단지에 임무를 준다 했을 적에는 우리 손해보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당연히 나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우리 화천 발전소가 6.25 수복 당시에는 남한 쪽이죠. 남한의 전력 생산량의 한 40% 정도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수력, 원자력, 화력 다 했을 적에 작년도 통계입니다만은 우리 총 발전 생산량이 61만 7,490 기가와트 아워입니다. 네네. 그 중에서 수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7,500 기가와트 아워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전체 발전량 중에 수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1.2%뿐이 안 돼요. 그 중에서 우리 화천 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연간 191 기가와트 아워입니다. 0.03%뿐이 안 됐어요. 그러면 발전소로서의 기능은 이제 상실한 겁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화천군을 무시하고 이 물을 용인산단까지 하루에 60만 톤을 갖고 간다면은 화천군민도 우리 살아야겠다. 이제 발전소의 기능이 없어졌으니 물 빼라. 우리도 이제부터 좀 살아야겠다. 바로 담수된 곳에 집 짓고 길 내고 우리도 편안하게 살겠다. 물 빼라라는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그랬더라도 아직 아무런 얘기에 반응이 없어요.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화천댐이 1940년 준공됐기냐 80년 됐습니다. 80년 동안에 안전점검에서 결과에서 얼마만큼 안전하다 발표한 거 없어요. 못 들었어요. 그럼 앞으로 얼마나 더 안전할 거냐. 500조 원 드는 용인 산단으로 이 물을 갖고 가려면 최소 100년, 200년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더 안전해요. 그래서 댐을 철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그럼 구상하고 계신 구체적인 대응 방안? 대응 방안은 별도 기금을 마련해라. 별도 기금을 마련하는데 화천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 수익금의 50%를 기금으로 출연해라. 우리 국민들은 피해보고 있으니까. 그래야 50% 해봐야 한 130억 정도 돼요. 워낙 발전량이 적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국가 산단으로, 그러니까 용인 그 산단으로 하루 60만 톤씩 하려면은 거기에 대한 것이 금액이 한 115억 정도 됩니다. 이것이 한 160억 정도 되는데 이거 두 개를 합해서 기금으로 만들어 놓자. 근데 현재 기금은 한수원의 전력기금 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많아요. 이 기금 사업처를 원수를 공급하는 화천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고 우리 화천군은 화천댐이 있고 춘천댐이 있고 물이 많은 동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보급률이 60%뿐이 안 됩니다. 민간인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상수도 보급률이 30%뿐이 안 돼요. 이 사실을 중앙정부에서 간과하면 안 됩니다. 남의 아들 군대 끌어 돌아서 좋은 물 먹여야 될 거 맞지 않습니까? 화천 국민들도 물이 있다가 피해만 볼 게 아니라 좋은 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수도 시설 확충하고 배관공사는 1,000억 정도 들어가요. 묵묵부답해 해달라 그래도. 이 문제 해결해라. 용인을 물 갖고 가려면은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27사단이 해체되고 그 지역에다가 우리가 농공단지를 산업단지를 만들었는데 이 부분 정부에서 군수 관련 제조업 특화단지를 조성해달라는데 여기에 좀 지원해라. 군부대 유휴부지 말로만 유휴부지지 지자체에 쓰려면 안 내놓습니다. 이런 입심크만 입으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적경지역 주민 또 수도권 상수원 보호하는 화천군 주민이나 양구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을 내놔달라. 예, 군수님께서 이제 피해 현황과 그 대안까지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 강대규 변호사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 화천댐에 물을 이제 쓸 경우에 강원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는데 왜 그렇죠? 강원 어떠한 정책이나 현상이 경제 효과에 미친다는 것은 그 플러스 효과냐 마이너스 효과냐 나눠야 되는 것이고 단기적 효과냐 장기적 효과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다소 아주 조금 플러스 효과가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물을 옮기는 데 있어서 관로나 수로를 만들기 때문에 건설 경기 효과가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정부가 이렇게 14개의 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를 하거나 이런 것을 보니까 과거 뭐 뉴딜 정책이나 뭐 녹색 산업 정책 혹은 그린 뉴딜 정책 이런 걸 표방해서 건설 경기로 전국적인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핑계로 이제 뭐 기후 위기나 뭐 용인 같은 그런 것을 붙인 것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건설 경기는 이런 격입니다. 갈증이 나는데 바닷물을 마시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에서 표류가 되고 있을 때 갈증이 날 때
바닷물을 마시면 아주 조금은 갈증이 해소가 되겠지만 결국에는 갈증이 더 심화가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네.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결국 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수자원 자체를 아무런 혜택 없이 뺏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제 효과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마이너스가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제 유종배 위원장님이나 최문순 화천 군수님이 설명하신 거에 심히 공감하면서 좀 쉽게 설명드리거나 좀 더 파격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이 국가산업단지이지 거기 안에는 다 국내 대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국내 대기업들이 화천 물을 써가지고 반도체를 만들던 물건을 만들어 제조업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 물건에 대한 매출액, 그 매출액에 비례해서 물값을 내라. 그 매출액에 비례해서 지금은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내게 되어 있지만 화천군에 네. 직접 내던가 네. 혹은 수자원공사를 통하더라도 반도체를 판매하는 매출액에 비례해서 화천군에 기여해라. 우리 강원도에 기여해라.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천댐 못지않게 지역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양구댐 건설 이슈입니다. 정부에선 14년 만에 신규 다목적 댐 건설 계획을 밝혔는데 한강 권역에 새로 건설하는 4개의 댐 가운데 2곳의 후보지가 양구와 삼척입니다. 특히 양구 수입천 일대는 천혜의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지역의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군수님, 양구에서는 그 양구댐 건설 입장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네, 지난주에 환경부에서 우리 양구 방산 수입천 댐을 건설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로 유감을 표할 수 없고요. 또 저희들은 사방이 댐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소양강댐, 또 화천댐, 평화댐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정말 교통의 오지, 육지 속의 섬이라고까지 전락이 좀 돼 있는데요. 1944년 화천댐 건설로 인해서 군량리와 공수리, 또 상무룡리 등의 많은 수몰물이 발생이 돼서 사실 그 삶의 터전을 좀 이동을 하게 됐고요. 또 73년도에 소양강댐 건설로 인해서 우리 남부 일부 지역과 또 춘천과 인제를 비롯한 38개리의 지역 주민들이 수몰이 되었습니다. 정말 상당수의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죠. 어떻든 도로가 끊기고 또 지역 경제가 악화되고 또 안개 발생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호흡기 질환 환자가 증가가 되고 빈번한 또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일조량 변화에 의해서 우리 농산물이 많은 피해가 있고 또 댐 건설은 여전히 우리 양구군의 가장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양강댐 건설로 인해서 수자원공사는 연간 한 2천억 정도가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저희들 지난해 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약 한 9억 7천 정도를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2천억 수익에서 0.5%도 안 되는 수익을 우리 양구군에 지원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용서할 수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소양강댐은 수자원공사나 또 수도권 주민들 또 국가에 대한 이익만 따른 거고 그 피해는 오직 양구군의 몫이 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가정책이라는 이유로 꼭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로 피해를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정부가 또 수입천댐 건설로 인해서 지역 소멸을 부추기고 지역 경기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과 댐에 대한 건설을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반드시 백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그 환경부에서 발표를 할 때 나왔던 얘기가 기후대응댐은 기존 댐하고는 다르다. 또 양구 같은 경우는 수몰 면적을 최소화하고 관련 규제도 최소화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좀 논리적으로 좀 빈약하다고 좀 보시는 건가요? 어떠세요? 그렇죠. 지금 정부에서 발표된 수입천댐은 민가도 없고 또 수자원에 대한 그 보호구역도 규제도 없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정부가 댐을 건설하겠다고 한 수입천 인근에는 정말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 관광 지역을 또 지정이 됐고 또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로서 또 지정이 됐고 국가 지질 공원으로서 지정이 됐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기념물인 열무거나 또 사냥의 최대 서식지를 환경부가 환경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어떤 다양한 생물들이 수몰되고 파괴된다는 것은 정말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70만 명에게 좀 먹을 물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당위성도 설명도 없었고 또 마치 우리 양구 국민들은 무조건 희생만 피해만 강요당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수입천댐 건설은 소형강댐의 반복적인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소형강댐 건설로 인해서 수도권 주민들 또 국가 또 수자원 공사에 이익이 들어갔고 우리 양구군에는 1%의 수혜도 없는 그런 정말 웃지 못할 지경에 와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강력하게 싸워서 백지화시킬 수 있도록 혼연의 힘을 다 쏟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엔 그 두 농객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기후 위기가 이제 피부로 와 닿는데 이에 대한 대응을 서둘러야 하는 시점입니다만 농객분들께서는 신규 댐 건설 어떻게 좀 보시는지 강대규 변호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이게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에어컨이 없던 시절에 학교를 다니게 되면 막 너무 더우면 선생님들이 바닥에 물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물이 기화가 되면서 흡열 현상이 일어나니까 기온이 떨어질 것이다. 또 물이 비열이 높으니까 온도 조절에 용이할 것이다. 라는 맹목적인 약간 과학적인 이상한 미신에 의해서 물을 막 뿌리는 것인데 저는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선생님들이 바닥에 물을 뿌려도 체감상은 하나도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전국 곳곳에 14개 지역에 댐을 만들어가지고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것인데 어떠한 과학적 근거에서 이러한 그 조치를 취했는지 정말 전혀 알 수가 없고요. 또한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원인 말고 결과 발생에 급급하게 대응하는 꼴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인은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는 것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원인인데 저는 환경부의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환경부가 이 14개 댐을 만들겠다고 발표하는 그 복장을 보면 굉장히 두터운 정장을 입고 있던가 혹은 민방위복을 입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는 곳에서 내가 환경을 생각하겠다고 위기 대책을 발표하는 그런 진정성조차 의심이 되고요. 저는 이 저희에는 결국 어떠한 건설 경기 부흥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내막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 그 비유를 잘 섞어서 적절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유정배 위원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환경부가 이제 이 14개 댐을 이제 새롭게 건설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름을 명명한 게 기후위기 대응댐 이렇게 했고 그 목표를 뭐 홍수 방어 능력을 높이고 가뭄에 대비하고 근데 중요한 건 세 번째 있다고 봅니다. 국가 전략 산업의 용수 공급의 필요성을 언급을 했어요. 아까 이제 그 모니터에서 나왔지만은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기후위기 대응댐이라기보다는 14개 댐 가운데에서 다모종 댐이 사실은 그 규모나 이런 면에서는 양구 수입천 댐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건 이제 의심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 반도체 산단 등에 공급하기 위한 공업용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방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화천댐 물뿐만 아니라 양구 그런 거죠. 해서. 그 사실 그 정부가 얘기하는 식으로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댐과 같은 거대한 구조물을 지금 세울 때는 아니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체감하고 있듯이 우리가 예측한 연 강우량에 맞게 내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현실이. 네. 그러니까 도심지에서 오히려 뭐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 범람하는 이유가 뭐 배수구 문제라든가 이런 그 도시 기반 시설들이 반환경적이고 또 이제 수해 침해, 그 재난에 대비할 수 없는 그런 구조물인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 지역에서 홍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데 그거를 댐을 건설해서 이제 그 예방을 하겠다는 거는 이건 넌센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비해서는 뭐 침수 지역의 그 펌프장을 늘린다든가 도로 배수 시스템이나 제방 관리 같은 것들 좀 더 촘촘하게 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댐이 필요한지 여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툭 던지듯이 발표하고 주민들의 반응을 보고 대응하겠다 이런 태도가 과연 이 그 국가 정책을 다루는 이 환경부의 올바른 태도인가 이렇게 좀 분노가 치밀곤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농객분들께서 양구댐이 기후 대응댐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두 분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저희가 수입천물이 하천댐의 주 수입원으로 거기 하천댐으로 합류가 돼요. 그러면 1억 톤의 담수량을 갖고 있는 수입천댐이 과연 얼마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고요. 저희들 조사에 의하면은 만약에 담수량이 1억이 된다면은 남방 한계선까지 넘어가는 정말 군사적인 부분도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용인 클러스터도 중요하지만은 지역 주민들이 먹고 살고 지역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문수 군수님, 말씀하시죠.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발표하기까지 즉흥적이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년에 걸쳐서 사실조사했고 여론조사했고 댐을 설치하면 순기능도 있고 악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순기능이라는 거면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은 재예방이라든지 부족한 용수 확보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능이야 순기능이나 악기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실을 사전에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협의하고 논의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할 테니까 너네 알아서 해라. 일방적으로. 너네 인구 몇 대냐. 이렇게 하면 너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 화천 때문에 용인 산단으로 들어오는 물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한강 홍수 통제소론지 얘기를 했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다는 얘기는 대꾸 안 하면 돼. 시간만 가면 돼.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은 이제 개선해야 된다.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은 단 한 명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도 보호해야 할 시기예요. 우리는 80년 동안 1년에 480억씩 손해보고 있는데 금을 갖다가 누구 잘 살게 하고 우리 동네는 왜 못 사놓고 그냥 방치해놓냐. 이거예요, 관건은.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라든지 산자부라든지 중앙정부에서 맞다고 얘기 좀 해보자. 안 나서요. 나서야 됩니다, 이 부분.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화천댐 철거하라. 그 호수 속에 우리도 집 짓고 살겠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충분하게 지역 주민이라고 대화하고 풀고 화천 지역 주민이다 양구 지역 주민들도 다 이해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가의 기간 산업이라면은 충분한 뭐 보상이라는 얘기하면 뭐 구걸한 것처럼 말씀 안 드렸지만은 이해와 설득을 시켜야죠. 성전설로 맞습니다. 주민들 얘기 100만 맞아요. 그러면 그 대안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해야죠.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 군수님, 이게 환경부에서 발표를 할 때 미리 양구군하고 좀 협의가 좀 있었나요? 아니면 어땠나요? 협의가 없었죠. 지난 30일 날 발표되기 전에 24일인가요? 저희 군에 좀 오셨어요. 그래서 타진을 하려고 오신 거지. 우리 양구군의 입장을 좀 들어보려고 해서 저희들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방이 댐인데 거기다 또 댐을 더 만든다는 건 정말 기본적으로 아무리 국가 정책이지만은 절대 동의할 수 없고 차라리 양구군을 전체 다 소멸을 시켜라. 수모를 시켜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발표가 돼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절차나 그 일방적인 그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더 화가 나시네요. 그렇죠. 소통과 절차도 중요하지만은 수입천 댐에 대한 건설은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군수님, 그 화천댐 그 용수 공급 문제도 산자부에서 어떤 협의나 이런 것들이 없었죠? 지역과의 뭐 협의, 양해. 격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중앙정부에서 적경지역 주민들 사람으로 안 여기는 것 같아요. 유정배 위원장님. 이거 한번 따져보세요. 민주당의 다수 의원이잖아요. 적경지역도 네. 주민들이 사는 거예요.
아이고 화살이 갑자기 민주당으로 날아와서 이게 당황스러운데. 화살이 아니라 같이 가자는 얘기입니다. 네네. 아니 갑작스럽게 사단 철수해버려. 양구도 그렇고. 그리고 예출의 박지원 확 폐지해버려. 군납, 공개경쟁 입찰과 수익이었던 거 다 무너져버려. 거기다 댐 물까지 저렇게 놓으니까 적경적팀들 상실감이 생겼어요. 여야를 떠나지 말고 지역을 위해서 일할 분들이 머리 맞대고 함께 가자는 얘기입니다. 저기 여야를 떠나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예, 이 사실 접경 지역이 이제 제가 늘 주장하는 거지만은 중앙정부, 뭐 중앙정부가 여당이건 야당이건 또 바뀐 여당이 야당이건 간에 사실 이 인구가 적고 정치적인 영향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국민 취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여길 수 없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 터지는 거죠.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제 마땅히 정부를 향해서 싸울 건 싸우고 또 좋은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설득할 건 설득을 하겠지만 우리 그 일선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두 분 군수님들도 국민들을 믿고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정부에 항의하는 이런 그 통합적인 자세 이런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강원도의 그 정치력 문제까지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송전선로 얘기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많은 발전소가 동해안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를 서쪽인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서 송전탑을 이미 강원도에 많이 설치가 돼 있죠. 이 송전선로가 강원도 그 지역민들과 갈등을 빚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슈 VCR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동해안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옮기는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사업. 한국전력이 440개의 송전탑 추가 설치를 강행하자 홍천과 횡성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은 사업 추진을 온몸으로 막고 있습니다. 이들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765kV 송전선로와 345kV 송전선로를 통해 수도권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초고압 직류 송전선로의 추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강원도에 설치된 송전탑이 5,100여 개. 더 이상 강원도만 피해를 입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초고압 송전선로 전원개발 사업 계획 꼭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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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화천댐의 물을 용수로 공급한다는 계획과 더불어서 동해안 생산 전력을 용인에 공급하기 위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홍천에선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내용 강대규 변호사님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기획재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운용 지침 제7조에 의하면 긴급적 경제적 상황이나 혹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필두로 해서 지금 기획재정부가 전국의 14개 노선 총 길이는 1,500km 정도에 대해서 송전로 건설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강원도로 따지고 보면 신강원, 신원주, 동용인 노선 138km 4,400억입니다. 이것인데 지금 우리 강원도의 전력 자급률은 213%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의 전력 자급률은 8.9%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강원도에서 강원도 주민이 쓸 것의 2배 이상을 생산을 해내서 서울로 보내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득을 강원도민이 보는 것이냐.
엄밀히 따지자면 한국전력이 이득을 보고 있고요. 그 한국전력이 강원도에 이 이득을 환원해 주는 것이 어떠한 기금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미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책으로 지금 지역별 전기세 차등제가 좀 논의되고 있긴 한데 그 전기세 차등제만으로는 우리 강원도민의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좀 달래주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제가 아까 용수 문제, 반도체 문제 말씀드렸다가 비슷한 것이 서울 사람들이 전기세를 내면 그거를 직접 걷어서 강원도민에게 배부해줘야 돼요. 환부해줘야 돼요. 이 정도의 혜택이 없으면 우리 강원도민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민법에 보면 토지의 소유권은 그 지상 및 지하에 미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그 토지 위에 하늘까지 그 지상까지 소유권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강원도민이 소유하고 있는 우리 강원도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위에 송전선이 지나간다? 그러면 그거는 명백히 민법상 재산권이고 소유권 침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유정배 위원장님은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네,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전력망 공급 방식이 중앙 집중식이에요. 이거는 이제 개발 독재 시대 때 이제 화석연료, 즉 석탄화력 발전소를 이제 통해서 전기를 생산을 해서 짧은 기간 내에 고도 성장을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고 지금 한전법도 다 이러한 데에 기초해서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도적인 과제로 보면은 한전법도 고쳐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제도적인 과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 장기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이제 우리가 그래도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럼 전력 공급망 방식을 좀 바꾸면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방향 전력망, 즉 중앙 집중식 그리드를 이른바 이제 그 스마트 그리드, 그러니까 로 이제 바꾸는 건데 최근에 이런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송전선로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댐 관련 문제도 이거 같아요. 지역 주민과 충분하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제 비민주적으로 좀 이루어졌다는 것들 이런 것들인데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지역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좀 했었어야 됐는지 좀 어떻게 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일단은 법적 대응과 정치적 대응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 법적 대응이야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기간은 늘릴 수 있겠지만 결국 법률적 판단에서는 중앙정부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좀 매우 높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나 이런 걸 자세히 따졌을 때는 지역 주민이 이길 수 있지만 지금 예타 면제까지 이렇게 원활하게 해준다는 거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타 면제는 오히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예타 면제를 하는 건데 지금 이거는 지역 발전을 저해시키는 건데 예타 면제를 해줬거든요. 이러한 절차적 문제는 법률적으로 중앙정부가 정했다고 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법적 절차는 다투기 힘들다고 보여주시고 결국에는 정치적 문제인데 결국 정치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 국회의원 수가 9석에서 8석으로 줄어들었고 또 인구 대비나 면적 대비하면 국회의원 수가 너무나 없는 것인데 일단은 첫 번째로 양을 늘려야 된다. 정치력의 양을 늘려야 된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질을 키워야 되는데 지금 산자 위원장께서도 우리 강원도 출신 이철규 의원이시고 또 나머지 강원도 의원들께서 5년이 엄청 많습니다. 5선도 있고 4선도 있고 다 재선급 이상 의원님들인데 이러한 주민들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 총대를 메고 머리를 둘러싸매고 면밀히 들여다보시는 분이 과연 있을까라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들고요. 그런 정치적으로 질도 키워야 되는 것이 하나의 대응이 될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물도 댐도 강원도에 있는데 활용은 수도권이 하는 상황. 이렇게 한강 상류 지역의 물 환경 규제에 따른 피해 문제는 일찍부터 제기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춘천의 소행강댐인데요. 유정배 위원장님, 네네. 소행강댐으로 인한 강원 지역의 피해 현황을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문제, 그러니까 소양강댐에서 1년에 한 2천억 이상의 이제 물도 팔고 전기 팔아가지고 수익이 발생하는데 주민들한테 양구군에 1년에 9억 준다라는 건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물 관리의 주체를 누구로 할 건가?
그러니까 이게 제도 개선은 과제가 여전히 이제 남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물을 팔고 전기를 팔아서 발생하는 이익의 그 이윤을 누가 관리할 건가? 예. 이거를 이제 현실적으로 지역의 이익에 맞게 법을 고치는 그런 노력이 좀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를테면 특자도의 특례를 도입하는 문제. 그리고 수자원공사와 적극적으로 자치단체와 국회의원이 싸우고 대화를 해서 뭐 복지재단을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의 그 수혜를 넓히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원 군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좀 가지고 계신지? 정말 소양강댐 하면은 우리가 73년도에 소양강댐이 건설이 되면서 지금 일단 도로가 끊겼다고 봐야죠. 도로가 끊기면서 정말 육지 속의 섬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정말 지역 주민들이 떠나게 됐고요. 춘천이나 서울로 갈 때는 정말 인제 신남을 거쳐서 홍천을 경유해서 춘천을 가게 되면 3시간씩 걸렸습니다. 소양강댐 이전에는 25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던 그 시간이 3시간씩이나 걸렸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또한 이쪽 556길로 다니다 보면 비포장에 정말 19명은 다 멀미와 구토로 심해서 정말 괴한 또 상황까지 발생이 됐는데요. 어떻든 기존에 있던 기업들도 이주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소양강댐 전에는 한 4만여 명이 좀 넘었는데 지금 딱 반토막이 났습니다. 정말 지역 소멸이 좀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역 경제에도 참 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지난해 저희가 지난해가 아니죠. 확인을 했더니만 소양강댐이 건설되면서 안개 일수가 26일에서 무려 5배가 증가한 123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호흡기 질환 환자가 증가가 되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빈번한 교통사고 또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나쁜 영향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우리가 주소득국인 농업인들의 농작물 피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첨언을 드리자면 지금 강원도를 비롯해서 충청도, 경상도에 댐이 있는 지역 주민들은 중앙정부의 공수라고 표현을 할게요. 중앙정부가 공격하는 것에 방어만 하기 급급하거든요. 또 피해를 그 혜택을 받기만 급급하고 수비를 하기만 급급한데 먼저 선제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기간 산업으로 전력용 댐을 엄청나게 많이 건설을 해놨는데 댐 건설 중에 전력 소비량이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체한 댐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댐 해체에 대한 정비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댐 주변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지원법만 있지 달래주기 법만 있지 근본적인 원인인 댐을 없애는 그러한 정비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내 국회의원 8분과 또 충청도, 경상도 지역 국회의원들 분들께서 댐을 해체하는 그러한 법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정한 요건 하에 화천댐처럼 전력에 대해서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 소요가 다했다라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해체를 하던가 뭐 혹은 줄이던가 이러한 좀 공격적인 좀 방안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댐 해체를 위한 법안도 마련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두 분 군수님 모신 만큼 그 지역에 관련된 이슈 또 얘기를 안 해볼 수 없는데 우리 성 군수님, 양구군이 다양한 이제 스포츠 행사를 유치하면서 스포츠 도시로 꼽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 좀 갈등이 좀 빚어지고 있다고 좀 들었어요. 전국 유일하게 스포츠 대단을 설립하면서 실군 체육회 갈등이 좀 빚어졌는데 지금 좀 어떤 상황이고 이 갈등 잘 봉합될 수 있는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스포츠 재단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육회는 우리 관내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또 체육 경기 활성화의 주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재단은 오직 전국 대회와 국제 대회를 유치하는 입장에서 정말 이 많은 그 대회를 유치하는데 만약에 재단이 없었으면은 과연 이게 양구군이 지난
2020년도 국방 정책에 의해서 20 정책에 의해서 많은 그 지역 주민들이 한 6천여 명 이상 빠져나갔습니다. 그분들이 빠져나가고 상권은 그대로 살아있고 과연 이 스포츠 마케팅을 못했을 경우는 이분들 상인들이 과연 양구에 계실까라는 정말 그 어려운 난국을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단은 재단대로 국제대회와 전국대회 유치해서 지역 경기 활성에 정말 포커스를 맞추고요. 또 체육회는 또 우리 관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함께함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런데 다른 시군 체육회장들이 우리는 극히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시스템을 다른 시군 체육회장님들이 남의 행정을 간섭하고 내정을 간섭하는 이런 정말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해서 저는 정말 화를 또 참을 수가 없고요. 앞으로 또 그 지역에 맞는 시군에 맞는 행정은 존중돼야 되고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인근 시군 체육회장들하고 협의를 하겠지만은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군의 양구군의 행정은 정말 그분들이 시군 체육회장들이 양구군을 먹고 살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군과 양구군 체육회가 잘 되고 있고 또 정상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시군 체육회장들이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 지역의 이슈 화천군에다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파크 골프 굉장히 공을 들이고 계시잖아요. 어느 수준까지 이것들을 좀 끌어가실 계획이신지 계획이나 이런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파크 골프 친 지가 2021년도니까 21, 22, 23, 이제 24년 중반 들어갑니다. 장사 잘 돼요. 2,700명을 계획을 해서 모집을 했는데 2시간 안에 다 탔어요. 그리고 대회를 2달을 합니다. 일주일에 예선 2번씩 해요. 그걸 4번, 9번씩 하고, 그것도 보름씩 텀을 두고 연습하라고. 그 대회를 또 4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와서 파크만 치는 게 아니라 연습을 해야 돼요. 어제 상황하고 오늘 상황하고 또 달라요. 잔디가 걷기 때문에. 매일 연습합니다. 이 결승전에 오신 분들은 보통 15일, 한 달씩 와서 그 집도 사갖고 와 계신 분들이 많아요. 파크장 주변의 땅값이 과거 20만 원, 30만 원, 지금 100만 원도 안 팔아요. 이런 지역 경제가 되고 화천에 이 대회 기간 동안에 화천에 숙박 시설이 없어요. 예약하려고 난리가 납니다. 저녁에 가면 식당에 앉을 자리가 없어요. 화천의 파크 골프장들이 이제 북한 강변에 이제 위치해 있잖아요. 충남의 한 파크 골프장은 준공 한 2주 만에 집중호로 침수가 돼가지고 여론에 좀 문매를 맞은 적이 있는데 이런 우려는 화천은 없는 건가요? 이 무분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다 관리하고 있고 또 실적에 인허가 다 받아갖고 파크 골프장 만드는 것이지 그냥 막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근데 과거에 만들어 놓은 게 하천변 인근에서 조잡하게 좀 만들어 놓고 작게 만들어 놓은 건 잔존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 외에 지금 새로 만드는 건 지자체장들이 다 관여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렇진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분 모시고 지역 이슈들을 다루다 보니까 어느새 주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건 양구 교수님부터 해주시죠. 정말 양구군은 수입천 댐을 건설한다는 그 자체가 저희들한테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용수 공급, 홍수 조절도 중요하지만은 지역 주민들이 먹고 살고 또 행복하게 삶을 만들어가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리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양구 군민들은 모든 결집을 다해서 반드시 수입천댐 건설을 막겠다고 또 강력하게 투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문순 교수님도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천댐을 하루에 60만 톤씩 용인 산단에 보내는 문제도 중앙정부가 더 긴밀히 협조해서 국가의 기용 발전도 좋고 발전에 대한 물 공급도 좋지만 그로 인한 화천 군민들의 섭섭함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도천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도민들을 위해서 지역 이슈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두 농객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분도 마무리 말씀 좀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은 반도체 산업이나 또 CG 산업이나 각종 컴퓨터 그래픽 산업, 영화 산업에 물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다 물로 순행식으로 식혀야 되는 산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강원도에 있는 물을 빼갈 생각하지 말고 댐 근처에 산업단지를 지어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정배 위원장님. 양구 수입천 댐 반드시 우리 성원 교수님과 함께 손잡고 이뤄내겠습니다. 그리고 화천댐 물 방류 이거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화천이 부지와 물과 전기가 있는 이 아리백 산단의 최적지라는 것을 정부와 함께 설득해서 반드시 아리백 산단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리고 화천 군수님께 이 기금이 선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 이슈 강원, 이렇게 오늘은 강원도 댐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댐으로 인해 막대한 영향을 받는 두 지역, 화천과 양구의 군수님들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따끈따끈한 이슈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